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받는 뉴스가 정말 많네요. 네, 어저께 밤에 탈북민 단체에서 그 대북전단 50만 장을 긴급 살포했대요, 파주에서. 근데 그게 홍천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 건지. 거기다가 심지어 1불짜리를 갖다가 3,300장을 갖다가 꼬깃꼬깃 넣어갖고 붙였대, 3,000불을.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 아니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진짜 몇백억짜리 그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피해를 주냐면서 우리 막지 말라면서 지금 이 짓을 해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심지어 이재명 지사 집 앞에다가는 가스통을 두고 폭파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오늘 그 대북전단 살포하는 이 단체들 자금 출처 조사해달라고 하면서 통일부랑 경찰이 수사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통일부가 이해가 안 돼요. 통일부 장관이 자리까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열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통일부가 나서주지 않는다라고 정세현 장관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통일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들은 대북전단을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쟤네들의 그 근거를 살펴가지고 설립 허가는 취소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진짜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탈북단체를 통일부가 그냥 방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도 통일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남북 이 평화나 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얼마나 공고하게 저 대한민국의 이 정부를 자리 잡고 있는가. 저 통일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집단인가를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이 박상학이나 박상호는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대테러 단체가 아니면 뭐예요? 반정부 단체가 아니면 뭐냔 말이지. 이런 애들은 빨리 북한으로 북송을 하거나 지들이 정말 미국에서 받아준다면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거나, 제가 볼 땐 미국에서 난민으로 안 받을 것 같아. 얘네들 하는 짓이. 일단 반정부 반국가 단체에 일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얘는 정말 본인들이 그 북한의 민주주의를 정말 희망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짓을 할 게 아니라 빨리 북한의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나 대통령이나 이 공권력을 완전 개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라고 이 사람들한테 난민 인정해주고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켜줬나요? 요즘 계속 볼턴 뉴스가 나와요. 근데 볼턴이 이 회고록에 쓴 말 한마디 자극적인 그 타이틀을 달아서 진짜 온 언론들이 지금 며칠 동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사실은 자기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아무런 비판 없이 언론들이 정말 다 쏟아붓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말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일단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했던 북미 종성선언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트럼프와 척을 지면서 결국 하노이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죠. 만약에 하노이 회담이 성사됐다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이따위가 됐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베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본을 이용한다. 작년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는 한일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예, 이 사람은 이 책을 트럼프를 깔려고 트럼프 재선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모두까기를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미국의 진중권이야. 모두까기. 근데 이 사람의 그 까기에는 저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깐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의 모든 그 행동과 입장은 일본과 100% 일치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뭐냐면 이 사람의 행보 뒤에 있었던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 작년에
미국으로 가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고 그 공화당 의원들 만나서 빵빵 경고 막았잖아요. 그 비화가 사실상 지금 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일본하고 나경원이 합쳐가지고 이 회담을 방해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회고록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볼턴 전 백악관 이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딱 보면은 이거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지금 남북한의 통일보다 자기들한테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뒤에서 이 평화를 막고 있었다는 세력을 확인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 나경원이 이 일본과 같이 움직였다라는 게 너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볼턴, 이 미국의 강경파들하고 일본과 이 나경원 같은 인간들이 결국은 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본의 극우 세력과 네오콘과 이 한국의 이 극우들이 합쳐가지고 이 모든 걸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 이들은 한반도의 냉전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저들의 저 방해 공작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말한 것처럼은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우리는 다시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대립으로 먹고 사는 저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이제 더는. 저 사람의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저 인간이 철저하게 친일파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친일파들의 미국의 이 네오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들과 한패가 나경원 같은 부류의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 그리고 저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평화나 남북 화배, 이 협력을 전부 다 막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턴이 옳으냐, 아느냐, 저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얘기할 가치도 전혀 없는 것 같아. 왜? 저 인간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에서 단 일생을 단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이득을 위해서 단 하나의 조언이나 내용을 넣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위주의 내피셜이니까 철저하게 개무시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딱 보면서 미국의 진중권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 회의에서 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을 앞에 두고서 얘기했죠. 둘이 잘 합쳐가지고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어라. 특별히 별건수사나 무분별한 압수수색 같은 이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검찰개혁을 해라. 그 다음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빨리 후속 조치를 해라.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야 된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나 이런 이 극우 신분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손을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딱 원론적인 얘기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딱 스탠다드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 스탠다드가 사실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네, 근데 어저께 이제 MBC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검찰에 그 윤석열의 그 오른팔들 있잖아요. 윤석열의 가신 그룹이 이 대검의 부장단 회의잖아요. 이 대검의 부장단 회의가 그 채널A 그 사건을 수사하는 주검지검이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은 나는 몰라.
대검 부장 딴 회의에다가 다 물어봐. 그리고 그 부장단 회의가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장단 회의에다가 그러면은 수사전문자문단 이동재가 요청했는데 이거 해보지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난상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수사전문자문단은 검찰이 대검에다가 요청하는 거지 피의자가 요청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이거를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회의를 다시 해서. 근데 알았어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토요일 날 바로 그 회의가 있었던 그 다음 날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대검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쫙 보낸 거예요. 수사자문단 받아들이겠다. 다시 말해서 대검 그 부장단 회의에서 거쳐서 수사자문단을 결정했다라고 윤석열이 언론에다가 뻥을 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동훈은 죄가 없어. 한동훈은 유시민을 몰랐어. 한동훈은 피해자야. 이동재가 이용한 거야.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딱 뉴스 기사를 딱 보고 난 이 대검 부장단들이 아무리 윤석열을 저기 실드를 쳐줬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전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야. 지금 이거 대검 부장단 난리 났다 지금. 도대체 한동훈이 뭔데? 한동훈이 뭐길래 지금 저렇게 나서냐 이거지.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도 그 적어도 제보자 한은상 씨는 대검 감찰부에서 맡아라. 그랬더니 윤석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야 그러면은 둘이 같이 맡아. 그 대신에 대검 감찰 부장인 한동수 넌 빠져. 그러면서 한동수 그 부장을 제외시켜버렸어요. 이 보고 라인에서. 다시 말해서 이 제보자는 나는 서울중앙지검에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면 그대로 해. 그 대신에 감찰부도 해. 그 대신에 한동수는 빠져. 그렇게 해서 한동수를 빼버렸어요. 지금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고 했지만 큰 틀에서 공수처든 뭐 인권수사든 이런 부분에 협력해야 되지만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뭔가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거의 극단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의 지금 내분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가만히 놔둬도 이 검찰 내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파탄이 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더욱 자리에 연연하는 거겠죠? 네, 오늘 뉴스 보니까 SBS에서 그 작년에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종양자치 총장의 직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 오보에다가 객관성 위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방심위에서 그 법정 제재가 나왔어요. 법정 제재 중에서는 뭐 제일 낮은 주의이지만은 문제는 이렇게까지 소위에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대회의에서도 법정 제재를 의원해서 공식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BS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그 기사를 명백하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받아 쓰고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PC가 발견됐다라고 얘네들이 보도한 게 9월 7일인데 검찰이 조교실 PC에서 그 직인 내지는 상장을 발견한 건 9월 10일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SBS는 이런 방구에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빨간아재 그렇게 괴롭히면서 비웃었던 그 기자들 지금 입 꼭 다물고 숨어 있거든요. 언론이 이렇게 부도덕하면서도 이렇게 비도덕적일 수 있는가? 최소한의 양심이나 가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